각각 2포인트를 적어야 되니까 총 2점, 2점 해서 총 4점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 점이 define, statement, explanation 포인트 하나랑 application 포인트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purchasing economies of scale을 define 하는 거에서 그리고 이게 bulk purchasing을 하면서 economies of scale을 achieve 하게 된다 해서 explanation 포인트를 얻게 될 텐데 application point, case study랑 얼마나 연결을 시켰는가가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Product components such as A and B, A and B를 case study에서 찾아서 적게 될 텐데 만약에 핸드폰 회사라고 하면은 반도체나 유리 같은 게 컴포넌트가 되겠죠. 이런 거를 잘 연결해서 purchasing 하는 포인트가 그게 맞는가를 잘 아이덴티파이 했다. 케이스 스터디에 잘 엮었다라는 게 어플리케이션 포인트가 될 텐데 또 추가적으로 하나 적어본 게 maintain competitive price in the market. 만약에 케이스 스터디에 나온 마켓이 핸드폰 마켓처럼 되게 competitive한 마켓이다 라고 하면은 이 마켓에서 내가 프라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economies of scale을 유지해서 프라이스를 유지하면서 내가 지금 이 컴피티션을 유지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 회사가 이 시장에서 이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어플리케이션까지 적어주면 총 2점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고 this economies of scale 하나 골라서 또 application, explanation 각각 써주면 4점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라이언스 에듀에서 비즈니스랑 이콘을 담당하고 있는 이도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샘플 강의에서 비즈니스 중에 이코노믹스 오브 스케일을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IB를 공부하고 졸업한 학생으로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시각에서 어떻게 7점을 쉽게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비즈니스 티어리를 잘 사용해서 에세이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케이스 스터디를 분석할 수 있는가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그래서 우선 Economies of Scale의 definition을 같이 볼 텐데 Lowering average cost of production as a firm operates in a larger scale 이라는 건데 더 많이 produce 하면서 cost of production을 줄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productive efficiency를 어떻게 올리는가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average cost of production은 뭐가 들어가냐? AVC, average variable cost, plus AFC, average fixed cost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variable cost는 produce하는 output에 따라 변화하는 cost 예를 들자면 wages or prices of 원재료 같은 건데 AFC는 내가 얼마나 produce 하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가는 비용 rent 아니면 전기세 아니면 수도세 같은 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포함한 게 average cost of production이고 이걸 낮추면서 돈은 적게 들고 똑같은 돈을 벌거나 더 많이 벌면서 productive efficiency를 올렸는가인데 다이어그램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얼마나 produce 하는지 output에 따라서 cost가 어떻게 바뀌는지 average cost에 관한 다이어그램인데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죠. 제일 낮은 부분에서 optimal level of output이 생기면서 여기서 제일 적은 cost로 produce 할 수 있고 비즈니스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 프로듀스를 하고 싶어 하는데 막 계속 줄어드니까 신나서 나 더 만들어야지 막 하고 더 만들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diseconomies of scale 너무 많이 프로듀스 했기 때문에 생기는 disadvantages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optimal level을 전에는 economies of scale을 achieve 하고 있는 과정이고 여기 뒤에는 diseconomies of scale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internal economies of scale 회사 내부에서 더 많이 프로듀스 했기 때문에 아니면 회사 내부에서 바뀐 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같이 한번 볼게요. 대기업, large firms에 관한 경우에는 capital, sophisticated한 캐피털이 있고 machinery의 퀄리티가 훨씬 좋겠죠. 그래서 100명의 직원을 고용을 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수작업으로 일하세요 라고 했을 때 시간도 많이 들고 wages도 wages만큼 들 거예요. 그래서 productive efficiency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반면에 대기업들은 좀 더 좋은 자본과 좋은 기계들을 쓰니까 처음에 그냥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기계를 사서 프로듀스하기 때문에
더 빠른 시간에 cost efficient하고 time efficient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을 얻을 수 있고 다음에 financial economies of scale인데 이거는 비즈니스들이 operate 할 때 무조건 돈을 어느 정도 빌리게 되어 있어요. 자본을 retain profit, 남은 profit이나 회사 내부의 캐피털로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을 진행할 때는 돈을 빌려야 되는데 빌릴 때 대기업들은 은행들이 돈을 더 많이 빌려주거나 좀 더 낮은 이자에서 빌려주기도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만약에 삼성이 있고 제가 만약에 조그마한 식당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은행이라면 어떤 사업, 어떤 비즈니스한테 돈을 더 많이 주고 싶으신가요? 저 같아도 삼성한테 돈을 빌려줄 것 같습니다. 삼성은 돈을 갚을 능력도 있을 것 같고 잘 갚을 것 같고 많이 빌려줘도 돈 안 떼이고 갚을 것 같은데 저한테 만약에 빌려준다 그러면 얘 뭘 믿고 빌려주냐? 다시 안 갚을 것 같기도 한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많은 돈을 낮은 이자에 빌려줄 수 있다라는 건데 에세이를 쓸 때 추가하면 좋은 점이 회사가 만약에 너무나 큰 대기업이다. 방금 말한 것 같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다. MNC다 라고 하면은 은행이 회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은행 여러 개를 보고 조건을 판단한 후에 선택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5가지 Economies of Scale을 추가적으로 볼 텐데요. 처음 Managerial이랑 Specialization Economies of Scale은 비슷한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 한 명이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해야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큰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면은 부서가 다 세분화되어 있고 각각의 매니저들이 스페셜라이즈 돼 있어서 전문화된 매니저들이 일을 더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할 수 있다라는 Economies of Scale입니다. 다음으로 Marketing Economics인데 이거랑 Purchasing Economics가 좀 중요하고 잘 쉽게 쓸 수 있는 건데 같은 비용을 들였을 때 얼마나 광고 효과가 나오냐라는 건데 만약에 같은 두 기업이 $100를 주고 광고를 올렸다고 칩시다. 근데 코카콜라가 만약에 $100를 주고 광고를 기획을 했는데 이 $100 광고에서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제품 여러 가지 종류를 홍보할 수 있겠죠. 반면에 조그마한 회사는 회사를 홍보하는 데 급급할 겁니다. 그래서 $100라는 같은 돈을 투자했음에 불구하고 광고 수익은 코카콜라 아니면 대기업이 좀 더 큰 효과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같은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얼마나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가에 관한 거고 Purchasing Economics는 대기업들은 좀 더 많은 재료들을 더 큰 양으로 아니면 더 많은 양으로 사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bulk purchasing, BULK, bulk purchasing이라고 해서 도매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producers들이 얘네 많이 싸니까 그냥 좀 더 싸게 해줄게 라고 해서 purchase 하게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average cost of production이 내려가겠죠. 그리고 risk-bearing economies of scale은 돈이랑 관련 없지만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어떤 decision making in business가 성공적이지 않았을 때 이 리스크가 큰 회사의 경우에는 좀 더 커버하기 쉽고 그렇게 회사 전반에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작은 회사의 경우에 조그마한 실수라도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좀 더 디시전을 메이킹하기 좀 더 쉬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external economies of scale, 회사 밖에서 회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무슨 일이 environment에서 일어났을 때 회사한테 어떤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를 같이 볼게요. Technological progress, 회사 밖에서 신기술이 발명된 겁니다. 그래서 신기술이 회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produce 하는 데 있어서 큰 이점이 되었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 때 컨베이어 벨트가 생기면서 공장 운영이 공장에서 좀 더 많은 프로덕트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기술이 그냥 생산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인데 비슷하게 transportation, 교통수단이 얼마나 발전했는가에 따라서도 productivity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재료가 얼마나 공장에 잘 도착을 해서
공장에서 얼마나 잘 프로듀스 돼서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들이 어떻게 또 고객들한테 전달되는가. 이 네트워크가 잘 임프로브 됐다면은 또 프로덕티비티가 올라가고 efficient한 걸 한 상황이 조성되겠죠. 그리고 스킬 레이버, 이건 단순히 레이버 포스가 트레이닝을 통해서 아니면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더 스킬풀하게 됐고,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이 레이버들을 고용했을 때 얼마나 더 도움이 되는가, 얼마나 더 efficient하게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고, 마지막에 regional specialization은 농수산업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농수산업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물고기 회사를 하는데 물고기에 관련된 회사를 운영하는데 서울 도심 강남에서 이 회사를 차리면은 이 물고기들이 서울 도심에 강남에 오는 것까지도 오래 걸리고, 강남에는 이 산업에 관련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이 레이버들도 전혀 스페셜라이즈 되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물고기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면은 바닷가에 가서 스페셜라이즈 된 레이버들을 고용하고, 그리고 좀 더 쉽게 원재료를 하달받을 수 있는 상황을 regional specialization, 지역 이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너무 많이 프로듀스 했을 때 오히려 안 좋은 점들을 같이 볼게요. 그래서 너무 많이 프로듀스 했을 때 higher unit cost, a firm continues to increase in size. 그래서 얘네는 너무 커졌어. 과하게 커져서 outsized and inefficient. 심지어 efficient하지도 않아. 그래서 오히려 돈 더 많이 든다라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 lack control and coordination from large span of control. 회사가 너무 커지면 회사 조직도가 엄청 커지게 되겠죠. 근데 이걸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다면은 span of control이 너무 늘어나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 대한 컨트롤도 없고, 그다음에 업무 전달도 똑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working relationships, communications도 다 잘 되지 않고, 그러면 일도 오래 걸리고 일이 똑바로 수행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 따라서 당연히 lower productive efficiency. 얘네가 일하는데 효율도 없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일이 지금 컨트롤이 되지 않으니까 inefficient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음으론 회사가 너무 급속도로 성장했을 때 행정 절차, bureaucracy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 행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 다른 실제 나의 회사 업무도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inefficient하고 time consuming한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complacency. 회사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아까 coordination이랑 컨트롤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상부층, 상사가 내가 이 업무를 시켰는데 부하 직원이 일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막 주도적으로 넣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사회 문제와 맞지 않았을 수도 있고 회사의 비전이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회사와 관련되지 않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랑 같이 회사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또 안 좋을 수 있는가를 보면은 이건 주로 fixed cost랑 관련이 돼 있는데, higher rent. 그냥 회사가 단순히 있는 곳에 땅값이 올랐다. 이러면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회사는 당연히 그냥 이 땅값, rent 내야겠죠. 그래서 average cost 올라가고, 비슷한 부분에서 물가가 올라갔거나 아니면 labor force가 되게 skilled해졌거나 라고 하면 wages도 올라가서 average variable cost 올라가겠죠. 그리고 traffic congestion. 아까 external economies of scale을 얘기할 때 했던 건데, transportation이 안 좋아지면, transportation이 오히려 안 좋아지면 이 네트워크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고객들한테 잘 배달도 못하고 원재료를 잘 받을 수도 없고 해서 총괄적으로 네트워크가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본 Economics of Scale을 바탕으로 past paper question 한번 풀어볼게요. 페이퍼 2에 나오는 3마크짜리 퀘스천인데 예문을 케이스 스터디로 오늘 같이 분석하면서 풀어볼 시간은 없으니까 그냥 문제 한번 먼저 볼게요. Explain one economy of scale and one diseconomy of scales that a business A has experienced.
라는 건데 각각 2포인트를 적어야 되니까 총 2점, 2점 해서 총 4점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 점이 define, statement, explanation point 하나랑 application point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purchasing economies of scale을 define 하는 거에서 그리고 이게 bulk purchasing을 하면서 economies of scale을 achieve 하게 된다 해서 explanation point를 얻게 될 텐데 application point, case study랑 얼마나 연결을 시켰는가가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Product components such as A and B. A and B를 case study에서 찾아서 적게 될 텐데 만약에 핸드폰 회사라고 하면은 반도체나 유리 같은 게 컴포넌트가 되겠죠. 이런 거를 잘 연결해서 purchasing 하는 포인트가 그게 맞는가를 잘 아이덴티파이 했다. 케이스 스터디에 잘 엮었다라는 게 어플리케이션 포인트가 될 텐데 또 추가적으로 하나 적어본 게 maintain competitive price in the market. 만약에 케이스 스터디에 나온 마켓이 핸드폰 마켓처럼 되게 competitive한 마켓이다 라고 하면은 이 마켓에서 내가 프라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economies of scale을 유지해서 프라이스를 유지하면서 내가 지금 이 컴피티션을 유지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 회사가 이 시장에서 이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어플리케이션까지 적어주면 총 2점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고 diseconomies of scale 하나 골라서 또 application, explanation 각각 써주면 4점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케이스 스터디 없이 문제만 먼저 풀어봤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케이스 스터디 함께 분석하면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